만 10세부터 13세에 해당하는 촉법 소년인 경우에는 무조건 소년 재판만 받고 일반 형사 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 해당하는 소년은 살인, 강간이나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요, 법정에서는 치열하게, 의뢰인에겐 친근하게. Frontier. 안녕하세요. 학폭 형사 전문 신정우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포항이나 경주 등 지역에서 자녀가 학폭이나 기타 사유로 경찰에 신고가 돼서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소년 재판을 받게 되신 분일 것입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소년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께서는 너무 놀라고 혹시 내 자녀가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감옥에 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부모님들의 궁금증과 불안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학교 폭력 및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직접 수행한 소년재판 사건을 바탕으로요, 소년재판의 과정과 대응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학폭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소년재판을 받게 되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은 정보를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요, 학교 폭력과 소년 재판이 같은 것으로 혼동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요, 학교 폭력과 소년 재판은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학교 폭력 사건이 학교에 신고가 되면요, 가해 학생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서 심의를 받게 되고, 학교 폭력으로 인정이 되면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부터 서면 사과, 학교 봉사, 사회봉사, 전학과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반면에요, 소년 재판은요, 법원에서 판사님께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아닌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요,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요, 학교폭력행위로 교육지원청에서 심리를 받고 학교봉사나 사회봉사 처분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이와는 별개로 소년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 A군도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고요, 소년재판까지 별도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폭의 절차와 소년재판 절차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년재판과 어른들이 받는 일반 형사재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년재판은 말 그대로요, 소년에 대한 재판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요, 만 19세 미만의 사람, 즉 만 18세까지의 소년을 말합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을 받고, 일반 형사재판에서는요, 벌금, 징역형 등의 선고를 받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차이점은 소년재판 처분의 경우에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일반 형사재판에서 받은 판결은요,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요, 일반 형사재판의 결과는 공개가 되지만요, 소년재판의 경우에는 판결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어서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소년이라 할지라도요, 살인이나 강간이나 기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아서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세히 살펴보면요, 만 10세부터 13세에 해당하는 촉법 소년인 경우에는 무조건 소년재판만 받고 일반 형사재판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4세부터 만 18세까지 해당하는 소년은 앞서 설명드린 살인, 강간이나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요, 일반 형사재판을 받아서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는요, 다행히 저희 의뢰인 A군은 촉법 소년의 나이는 지났지만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아니라서요,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고, 따라서 전과자가 될 걱정은 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년재판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요? 소년재판에서는요,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년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감호 위탁, 둘째, 수강명령, 셋째, 사회봉사명령, 넷째, 단기 보호관찰, 다섯째, 장기 보호관찰, 여섯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일곱 번째, 병원 등에 대한 위탁, 여덟 번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번째 단기 소년원 송치, 10번째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호관찰은 2년,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는 200시간, 소년원은 2년이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에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의뢰인 A군은요, 같은 학교 친구를 온라인상에서 험담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했고 소년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A군과 상담을 해보니까요, 혐의는 전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요청해서요, 합의에 성공한 후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아낸 합의서와 함께 반성문, 탄원서 및 저희 법무법인 프론티어만의 노하우를 담은 각종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요, 법원에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요, 법원에서는 저희 의뢰인 A군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해서 용서를 받은 사정, 그리고 각종 양형 자료를 참작해서요, 굳이 A군에게 처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및 형사전문 변호사로서요, 제가 직접 수행한 소년재판 사건을 바탕으로 소년재판의 과정과 대응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자녀가 경찰 조사 또는 소년재판을 받게 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건과 같은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학폭 형사 전문 신정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